두 눈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두 분 다시 생선가게 털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이제 바다로 떠날 거예요. 거미로 금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요. 바다 자유롭게 날던 내가 한없이 밑으로만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바다로 떠날 거예요. 거미로 금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요.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요. 늘 밑줄 긋고 싶어지는 좋은 책과 다시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TV 책방 북 콘서트.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북 콘서트를 늘 새롭게 열어주시는 꿀보이스 새 남자죠. 자전거 탄 풍경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북 콘서트보다는 훨씬 더 발랄한 음악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아무래도 주제가 또 네. 책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과감하게 그 고양이 노래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미리 살짝 얘기해 주시네요. 그런 거. 네. 아니, 오늘 발랄하게 시작하니까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기분도 좀 한층 업되시나요? 그 왠지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미세했지만 환호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오늘 뭔가 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이야기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다룰 책이 고로 나는 존재하는 고양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을 또 진중권 작가님이 썼는데요. 네. 지금 또 저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전에 화면으로 또 이 책에 대한 소개, 진중권 작가님의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평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티즌들이 하는 걸 보고 꼭지가 돌더라고요. 저도 그런 발언 자체가 이 상태의 비정상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의원이라면은 자기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를 대변해야 돼. 공직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는 두뇌가 너희들은 수족이다. 그 두뇌 속에 든 게 삽 한 자루밖에 없다라고 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냉철한 시대의 논객. 그러나 오늘은 고양이 루비의 집사님으로 모셔봤습니다. 진중건 교수님 무대로 모실게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TV 책방 북콘서트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저는 사실 처음 뵀거든요. 근데 실물이 훨씬 난데요? 깜짝 놀랐어요. 실물은 굉장히 따뜻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날카롭고 이렇게만 느꼈었는데 화면에서 볼 때는 왠지 제가 잘못 얘기하면 약간 독설하실 것 같기도 하고 MC가 뭐 이래 막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아까 노래하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나와 계셔서 네. 틀렸어요. 긴장해서요. 근데 실물은 너무 부드러운 약간 미소년 같은 미팅하면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은 교회 오빠 스타일? 완전 반전인데요. 네. 그런 얘기 좀 안 들으세요, 교수님? 이름이 이제 진중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덩치도 이렇게 크고 막 아, 사나울 줄 네. 알았는데 요만한 애가 쏙 들어오니까 보통 딱 보고 애게 그러세요. 그래요? 아니, 저는 네. 보통 제가 이렇게 이제 작가님 나오시면 제가 안아도 보고 손도 잡아보고 맞아요. 하는데 보통 이렇게 나올 때 손이 조금씩 차요. 네. 근데 우리 작가님은 손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차가운 대신에 네. 손이 따뜻하고 가슴이 따뜻한가 어. 이런 생각해봤어요. 여자보다 더 섬세해. 소양인이시군요. 아니 사실 보통 진중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독설가, 뭐 냉철한 평론가, 뭐 이렇게 비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 책을 냈다고 해서 조금 놀랐어요. 예. 어머 웬 고양이 책? 제가 이제 고양이 책을 썼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드리는 순간에 이미 예정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는 자기가 잘하는 것하고 당연히 결합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중권 작가님이 원래 갖고 계시던 이미지 있죠. 날카로운 비평가, 네. 독설가라는 이미지를 네. 루비로 세탁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갖고 있던 그 날카로운 이미지가 네. 한결 희석되면서 따뜻한 집사님. 나 고양이 네. 사랑할 줄 아는 그렇죠. 따뜻한 남자야. 막 이 이런 책을 거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내셨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저 우석훈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은 저보다 엄청난 고양이 팬이거든요. 그래서 길냥이 다 드리고 고양이를 위해서 DSLR인가 카메라까지 사서 또 사진 찍는 법 배워서 화보집까지 내셨는데 우와. 그렇게 인구의 회자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원래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길에서 우연히 저 긴급 구조 형태로 데려와서 원래 임시 보호만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다른 분한테 입양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일쯤 지났을 때 고양이가 설사를 해요. 네. 설사를 해가지고 그걸 트위터에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올렸는데 네네. 제가 사실 정치적인 트위터를 하면 히트를 치면 네. RT가 500개거든요. 1,500개가 되고 RT가.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뭐냐면 우석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양이를 키워도 무난한 분인데 네. 쟤는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반전의 미라 그러나 네. 컨트라스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덕을 좀 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또 네. 제목을 잘 지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흥미롭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고로 나는 존재하는 고양이. 맞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렇죠.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네. 철학자 들어보셨죠? 바로 그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제목에서 따온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맞나요? 그거를 갖다가 자크 데리다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패러디를 했어요. 그래서 동물권에 관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제목이 불어로 라니말 그 동주시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인 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두 동물이잖아요. 동물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동물이라고 불러요. 자기는 네. 동물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 맹점을 인간 중심주의 맹점을 건드린 그런 철학 강연이었는데요. 그걸 또 한 번 이제 패러디한 거죠 제가. 그래서 고로 나는 존재하는 고양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 TV에서 많이 뵀지만 왜
그 어머님들이 자식 자랑할 때 되게 팔불출 같다는 얘기 네. 하잖아요. 그것처럼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 만나면 다 그쵸? 똑같아요. 지금 약간 흥분하셨어 보니까. 우리 애가 이러면서. 아, 지금 우리의 나오려고 우리의 얘기 나오니까 약간 흥분하신 것 같은 느낌이 아니 들긴 그 해요. 책에도 고양이가 네. 다 자기 고양이 천재야. 아니 이게 사람화돼 있어요. 맞아요. 나이도 30살로 표현이 돼 있고. 네. 네. 그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보면은 그 책 앞부분과 뒷부분에 꼭 고양이 루비가 글을 쓴 것처럼 이렇게 주인님 얘기도 쓰고 뭐 내 이야기를 막 썼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거든요. 그 부분은 원래는 이제 전체를 그렇게 쓸까 했는데 아, 네. 그건 좀 무리더라고요. 그건 무리고 왜냐하면은 거기 좀 다른 그 재주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인문학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분이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김영옥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설민석 선생님이라든지 이분들은 영화 그 연극 전공하신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게 될 텐데 네. 또는 시인이나. 근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마지막만 그렇게 썼고요. 그래서 원래는 훈인 정음 그래서 인간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래서 루비 묘제 훈인 정음 그래서 그렇게도 할까도 생각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같은 먹물들은 항상 글을 쓰면서도 글을 쓰는 나랑 딱 거리를 두잖아요. 네. 근데 이걸 쓸 때는 뭐냐면 이게 아기자기하고 뭐 이래야 네. 되는데 그거 하면서도 막 내 손발이 막 오그라들고 이래가지고 저 이제 원고를 리딩해준 친구가 있었는데 조금 네. 더 넣으라고 그런 얘기를 그 육아 육묘 일기 같은 걸 넣으라 그러는데 네. 아 내가 견딜 수 있는 오글거림의 극한은 여기야. 더 이상 못하겠어. 네. 예, 뭐 진중권 작가님이 또 모시는 네. 이 고양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름이 루비예요. 예. 예, 보통 루비라고 하시면 아마 그 보석 루비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쵸. 예, 그게 아니죠. 바로 맞아요. 철학자 이름 루트비 요제프 요한 비트겐슈타인의 그 이름을 따서 루비라고 이름을 지은 거래요. 예, 보통 고양이에 이렇게 철학적 이름을 붙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힘들죠. 같은데,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고양이의 이름들은 대체로 뭐 나비나 그렇죠. 예, 저도 뭐. 우리 강아지가 예전에 네, 이제 있었는데 다발이 그래서 다발이. 앞에 돈 그쵸. 붙이면 음. 돈다발. 뭐 네네. 사람들한테는 이씨야 이씨 내가 이씨니까 막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결국 철학적인 특이하더라고요. 동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름을 그렇게 붙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먹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그렇게 고양이 이름을 붙여요. 예컨대 마크 트웨인 같은 경우에는 허클베리거든요. 그다음에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에는 나르치스, 예, 골드문트 나르치스 책 썼잖아요. 네. 그다음에 존재와 무를 쓴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 무예요, 내양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데리다는 로고스. 로고스. 이렇게 되고요. 역시 많은 경우에 이제 다르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철학자 이름을 붙이고요. 네. 저는 이제 철학자나 예술가 이름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이름도 나 같은 사람 만났어 봐. 루비 이름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우리가 또 주인공 루비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놀랐죠? 실제로 데려왔을까 봐. 그렇지만 그 보니까 고양이들이 이렇게 낯선 네. 곳에 오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데리고 올 수는 없어서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너무 이뻐요. 색깔 정말 예쁘게 잘 입었네요. 루비룩 짓길 잘했네요. 네. 너무 길어서. 저건 직접 이렇게 창문에 직접 캣타워처럼 찍으신 거죠? 만들어주신 네, 저거는 와. 요거는 이제 사진관에 가서 아. 가족 사진. 저렇게 보면은 막 엄청 친해 보이진 않네요. 아니 저 밑에 손을 보세요. 저게 완전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저 밑에 손 보세요. 꽉 잡고 있죠. 고양이는 참 걔랑 달라서 맞아. 협조를 안 해줍니다. 또 어린 너무 아기 귀엽다. 때 어렸을 때 햄버거 아이고. 포장. 어머, 햄버거. 엄청 작았구나. 여기 몇 살 때예요? 코트로 한 달 됐나? 한 달 반. 네. 아유. 아 귀여워. 저게 벽입니다. 뒤로 넘어지는. 맞아.
비닐봉지 안에. 네. 사과. 아. 너무 귀엽다. 책도 책 좋아하나 보듯이. 봐요. 네. 보통 저렇게 고양이들은 높이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정 보는 겁니다. 저래도 화 안 내시죠? 네, 러닝머신. 너무 예쁘죠, 루비. 진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네. 아주 귀여운 외모를 가졌는데 음. 보통 왜 우리 이러잖아요. 무뚝뚝한 남자들도 막 너무 예쁜 이렇게 동물 같이 함께 하면 그렇게 애교가 나온다고. 그렇죠. 교수님도 애교 나오세요? 루비 보면서 남들이 보면 되게 뭐랄까. 그렇죠. 의외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있나요? 좀 그렇죠. 있어요? 그냥 똑같아요. 아. 집사람. 저는 루비만이 할 것 같아요. 루비는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왜 자탄풍 여러분들은 루비 아까 영상 보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지금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은데 어렸을 네. 적에는 이제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네. 네네. 정말 다시 키우고 싶네요. 어. 이게 고양이 관련 어떤 검색을 해보면 가장 관련이 많은 검색어가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는 정말 매력 있는 동물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이 특히 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걔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네. 그럼 네. 안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걔는 참는 거거든요. 아 답답한데? 네, 답답한데 참는 거예요. 착하죠. 그런데 고양이는 딱 안아주면 그냥 한 20초 있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네네. 자고 있을 때 그럼 딱 올라와가지고 가슴에 탁 해서 식빵 딱 한 다음에 그르릉거리거든요. 그땐 자기가 정말 좋아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이죠. 까칠까칠까칠한데 도도한 예, 것들도 도도하고 있고. 까칠까칠하고 그다음에 진실함 이런 거죠. 제가 정말 나한테 와서 이렇게 몸을 비비죠. 비비거나 네, 이러면은 네. 정말 좋은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준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은데 평소엔 까칠한데 네. 가끔 와가지고 이렇게 애정 네, 표현하잖아요. 네, 맞아요. 하루에 한두 번.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참 좋죠. 사실 이 책이 고양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상식, 뭐 신화, 참 사파 이런 것도 재미있는 게 많고 몰랐던 고양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몰랐던 점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아니, 보통 우리가 왜 어린아이들 보고도 배울 점이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역시 교수님은 남다르시더라고요.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철학적인 물음을 구체적으로 던질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고양이를 키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어떤 영감을 주던가요? 원래는 그 말은 사실 농담으로 한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는 이런 거죠. 내가 독일에서 철학 공부할 때는 네. 철학의 문제들이 뭐 진리란 무엇이냐, 뭐 진리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네. 거였는데 요즘 뭘 추구하냐면 모래의 진리는 뭐냐 막 인터넷 검색하고 써보잖아요. 어떤 거는 이제 뭐 딴 건 냄새는 안 나는데 사막화가 심하고 네. 사막화가 심하면 냄새가 심하고 뭐 하면 뭐 나는 좋은데 고양이는 싫어하고 고양이는 좋아하는데 내가 막 못 견디겠고 이걸 막 찾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진리란 무엇인가를 물었다면 요즘은 모래의 진리는 무엇이냐. 근데 철학하고 너무 비슷한 게 답은 없어요. 결국은. 그렇죠. 모든 사람을 그렇죠. 만족시키는. 네네. 답은 맞는 없죠. 말씀이긴 하네요. 그러면서도 네. 또 진 작가님께서 이 책에서 가장 그 표면적으로 내세운 선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양이 중심주의예요. 네. 예, 이게 인간 중심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진 작가님이 이렇게 제시한 건데요. 이걸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간 중심주의잖아요. 그래서 걔를 저도 그렇잖아요. 루비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 가족 속에 편입시키고 많은 경우에 저도 이제 그런 짓을 하는데 설날 되면 설빔도 입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러는 건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간하고 고양이는 다르잖아요. 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래서 흔히 많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럼 왜 네. 학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왜 학대하지 말아야 할까라고 하면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 결국 인간을 학대하게 된다. 근데 그 말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결국은 인간을 학대하지 않기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네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동물은 그 자체로서 학대받지 말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우리 그쵸. 자신도 동물이고 그래서 그걸 잊지 말자고. 그 고양이 중심주의 말은 고양이 중심주의지 인간하고 동물이 고양이가 인간보다 위대하다는 건 아니고 고양이랑 인간하고 동등한 전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평화롭게 살아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 1970년대에 피터 싱어라는 철학자가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때 네. 동물권이라는 네. 동물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그 책에서 했어요. 했는데 네. 저는 진중권 작가님의 이 책이 그걸 자신의 경험 안에서 루비를 통해서 네. 또 그 사람들에게 더 친밀하게 어. 그 고양이 중심주의 동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근데 아까 그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됐다는 말을 제가 좀 느끼는 게 사실은 뭐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거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가지고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갖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랑 맞아.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집에서 길러 보면 이제 금방 알죠. 아 이게 그 말이구나라는 걸. 그래서 좀 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요즘에 뭐 동물권 뭐 또 고양이들을 위해서 네. 구청 같은 곳에서 고양이 쉼터를 만들어주기도 예, 하더라고요. 그런 강남구청. 예. 지점이 굉장히 한국 사회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변화해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더 이 동물권을 보편적으로 확대시키려면 뭐 고양이에 국한시켜서도 좋고요. 진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는 어떻게 되면 가축화 된 게 아니라 네. 아직 야성인지도 몰라요. 그냥 인간 사회라는 새로운 자연 환경을 발견해서 아, 거기서 자기가 적응해 버린 거지 우리가 길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점유권을 우리가 나눠 갖는 거죠. 고양이하고 우리랑 나눠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우리 네. 땅인데 고양이가 왜 들어와서 이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랑 같이 나누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다 그걸 구청 차원에서 잘 하잖아요. 네네.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법제도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고양이를 갖다 뭐랄까 재산 이렇게 네네. 물건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예컨대 죽게 하거나 이러면은 보상받는 게 그냥 고양이 한 마리값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거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렇네. 내랑 쟤랑 있으면서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주고받았던 감정 있잖아요. 이건 왜 인정 못 받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 학대하는 사람들 처벌도 네네. 너무 그냥 뭐 금방 나오잖아요.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너무 화가 나요 그런 것들도. 네네. 그래서 그 고양이 그 동물 학대 여기에 대해서 좀 법제를 좀 강화해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구성을 잘 보면 네. 1장은 고양이의 역사학이고요. 2장은 맞아요. 고양이의 문학, 3장은 고양이의 철학이라고 해서 사실 문사철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예, 인문학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고양이를 통해서 인문학 전반을 전부 훑어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재밌다. 어쩜 이렇게 고양이를 가지고도 물론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고양이님으로 네. 어떻게 이렇게 재미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맞아요.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특히 그 채셔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그 책에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바로 그 웃음만 남기고 사라지는 그 고양이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내용에서 진중권 작가님이 또 정치 평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네. 그 하트의 왕이 고양이가 이렇게 자꾸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네. 저 고양이의 목을 베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몸이 없잖아요. 네. 근데 병사들이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진 작가님이 요즘 세태와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예. 어떤 나라에도 어떤 여왕이 있어서 툭하면 저놈의 목을 베라는 여왕이 있는데 그렇게 썼는데 그게 사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쓴 거예요. 터지고 나가지고 그다음에 그거 쓰고 나서 한 보름인가 있으니까 이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요즘에는 사실 뭐 애완견도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르시다 보니까 네네. 고양이들도 실제 집에서 많이 기르시잖아요. 근데 제 너무 놀란 게
고양이가 500년 동안 사탄의 동물로 취급돼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동물로 취급되었었대요. 눈동자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 눈동글 할 때 무서워서. 정말 예쁜데요. 네. 이렇게 빛에 나갔을 때는 저도 약간 놀래요? 흠칫하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 이 얘기는 조금 싫지만 17세기까지 고양이 화형이 이 인간들의 쾌락으로 이렇게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예, 흔히 우리는 이제 중세 때 고양이가 사탄의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중세 때가 아니라 근대 때예요. 아 그래요? 중세적인 요소는 있고 중세 때만 해도 수도승들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수도승들이 밤을 샐 때 고양이랑 같이 밤을 네. 새고 네. 저도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중세 수도승의 요즘 버전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억물 원래 대학이 신학교였어요. 원래는 네, 네. 그런 거였는데 그걸 느끼는데 오히려 근대 들어와서 인간이 그 휴머니즘이라 그러죠. 인간이 위대한 존재다. 네. 그래서 항상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물하고 구별을 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직도 남아있던 중세의 신학적 버전, 그러니까 중세 네. 말에 그 사탄화되거든요. 중세 말이나 돼요. 그게 이제 결합돼 가지고 고양이를 학대하는 문화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전 처음 알았거든요. 네. 고양이가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개는 완벽하게 가축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고양이는 가축화가 된 게 아니라 반만 가축화가 된 거거든요. 맞아요. 고양이는 그 느낌이 정말 강해요. 네. 이렇게 종속적이지 않고 이게 좀 같이 자유롭죠? 살아도 음. 이렇게 독립적인 개체로 이렇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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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제 언캔이라는 개념인데 네. 뭐냐면 익숙한데 낯선 개념 있죠. 우리 집에 사니까 익숙하잖아요. 근데 언뜻 낯선 개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남잖아요. 맞아요. 그걸 갖다 옛날에는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양이 확실히 어떤 신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그 대단한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도 고양이 앞에서 발가벗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예. 그래서 데리다가 이 정도로 느낄 정도면 고양이가 뭔가 있구나. 아니, 이런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 많이. 그래서 가장 철학적 동물이라고 제가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딱 보면 하루 종일 뭘 하는지 네. 딱 보면은 그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잠깐 놀고 하루 종일 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면서 사색에 잠겨 있다가 싹 감겼다가 다시 탁 껴가지고 한참 생각하고 눈을 이렇게 보면은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해봐. 그다음에 너 가끔가다 내가 실제로 그러거든요.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진정한 철학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저는 솔직히 고양이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는 잘 몰라서 그냥 고양이 하면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막 동그란 눈을 막 반짝반짝이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짓는 아주 귀여운 표정인 그 이미지만 늘 머릿속에 담고 있었거든요. 우리 보통 고양이 하면 뭐 이렇게 자주 기억나시는 문학 작품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다 알지만 마음속으로 지금 표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문학 작품 많이 읽으시는 헐 씨. 네, 아니 워낙 근데 이 고양이를 다룬 문학 작품들은 많습니다. 네, 맞아요. 일본에서도 나츠메 소세키라는 일본 근대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작가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라는 소설이 들어본 것 있는데요. 같아요. 네. 그게 바로 그 고양이의 눈으로 주인을 관찰하고 또 인간 세상을 돌아보는 그런 얘기인데 네. 그 책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또 그것이 약간 그 통찰 있는 네. 인간 세상의 어떤 날카로운 분석서 같은 거라면 공포물도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에드거 얼런 포의 작품이 있죠. 검은 고양이. 아 예. 검은 고양이. 그 작품의 경우는 네. 대비적으로 읽어보면 정말 무섭죠. 음. 고양이가 그 벽 안에서 야옹야옹 울면서 이 안에 시체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 그게 전부 진중권 작가님이 이 책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개하고 고양이가 문학 작품에 나올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어, 개도 네. 말을 하잖아요. 네. 개가 말을 할 땐 다른 동물들이 다 말을 해요. 근데 고양이가 말을 할 땐 다른 동물들은 말을 못 해요. 고양이는 인간의 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정말 말할 수 있는 동물처럼 느껴져요. 고양이는 네. 개랑은 좀 달라요. 그런 점에서. 오늘 그 고양이를 통해서 뭐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도 듣지만 어떻게 보면 동물에 관한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자전거 탄 풍경 노래
주제 정할 때 좀 힘드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고양이 같은 노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뭔가요? 두 번째 곡. 사랑스러운 네. 노래입니다. 제목이 뭐죠? 그렇게 너를 사랑해. 어머. 그렇게 너를 근데 사랑해. 이 노래 이 제목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모르겠어요. 약간 저도 표정이 그렇게 됐네요. 네, 루비에게 바치는 네. 노래라고 할 수 있나요? 루비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노래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줘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하루 종일 내린 빗방울 수만큼 사랑한다고 해줘. 루비야, 그렇게 나를 사랑해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하루 종일 내린 빗방울 수보다 넌 날 사랑하고 있어. 세월이 흘러 또 시간이 또 흘러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내겐 오직 너 하나뿐이야. 너만을 사랑하겠어.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푸른 바다보다 그보다 더 긴 널 사랑하고 있어. 사랑한다고 말해줘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밤하늘 수놓은 저 별들 수만큼 사랑한다고 해줘. 그렇게 나를 사랑해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우주를 수놓은 그 별들 수보다 넌 날 사랑하고 있어. 세월이 흘러 또 시간이 또 흘러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내겐 오직 너 하나뿐이야. 너만을 사랑하겠어.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붉은 노을보다 그보다 아름답게 널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겠어. 너에게 약속해 너만을 아니 그 어떤 때보다도 너무 달콤하게 불러주셔가지고 루비가 무슨 사랑하는 여잔 줄 알았어요. 아 저는 그렇게 사람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느낌을 갖고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노래가 강아지보다 고양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런 맞아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저는 그 자전거 탄 풍경에 그렇게 네. 너를 사랑해 그 가사를 가만히 들으면서
뭐 노을도 나오고 별도 나오잖아요. 네. 이게 그 진중권 작가님이 쓴 이 책의 앞장에 보면 고양이의 창세기가 나옵니다. 네. 예, 이게 페르시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양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가 지금 서술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 노래 가사와 좀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느낌이 하면서 새록하더라고요. 네네. 네. 잠깐 읽어드리면요. 마술사가 고양이를 만드는데요. 마술사는 먼저 모닥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한 줌 취하고 거기에 혀처럼 날름거리는 불길 한 자락을 더하고 반짝이는 수많은 별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 2개를 땄다. 그러고는 그것들을 손으로 함께 이겨 두 손에 고이 모아쥐고 그 안으로 후 하고 숨을 불어넣었다. 이어서 모아진 그 두 손을 루스탐 쪽으로 뻗더니 그의 눈앞에서 살며시 벌렸다. 벌어진 그의 두 손바닥 위에는 조그만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털이 연기처럼 잿빛이요 두 눈은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앙증맞은 혀는 마치 한 자랑 빨간 불길 같았다고 한다. 예, 이 부분이 고양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네. 동물이구나. 저는 이분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가히 고양이의 창세기라 할 만하다. 네, 싶더라고요. 그 선곡을 잘하셨네요. 네, 저희가 지금 그랬잖아요. 딱 그거 보고? 그 비슷한 내용의 노래가 있다. 미리 알고. 아니 오늘 진중권 교수님 모시고 나서 저희가 너무 교수님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쳐다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순간 돌아보고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저희 질문보다는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분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규형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좋은 따뜻한 얘기 너무 좋았고요. 뭐 이런 방석에 처음 앉아봤는데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고양이 잡지를 만들고 있고요. 어머. 그다음에 반려동물 포털 사이트 패치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루비를 키우기 이전에 혹시 인연이 있었던 그런 고양이나 반려동물이 있으셨는지. 예, 저 어렸을 때는 주위에 이제 고양이 키우는 사람 별로 없었고 개였죠. 네. 그리고 동네 개들 제가 다 귀여워 예뻐해 줬거든요. 그럼 어떤 개는 너무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막 오줌을 싸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세탁소집 개는 이제 뭐 100m 떨어져 제가 이제 오면은 막 뛰어서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옛날 우리 집 옆에 누가 살았냐면 그 한밭집이라 그러나 이렇게 네네. 식당이 있는데 그 집에 키우던 개가 있는데 푸들 잡종이었어요. 얘가 그냥 나랑 친해졌는데 얘는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딱 나갈 때 문을 딱 그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열면 어머니 다리 사이로 탁 튀어 들어가가지고 제 침대 위로 막 뛰어 올라오고 이랬거든요. 그 개가 있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막 나를 야단쳤거든요. 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네. 요 놈이 딱 내 옆에 딱 쓰더니 어머니 향해서 막 짖는 거예요. 막 의리 있네.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그런 게 있었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예뻐하는 거. 네. 그 정도였지. 근데 이게 기른다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게. 우리 두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네, 오진세님이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어디 앉아 계신가요? 네, 앞에 계시네요. 네, 저는 서울 마포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연합 독서 모임 운영하고 있는 오진세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 이제 허위 평론가께서 동물의 방 되게 기념비적인 저서인데 그걸 언급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피터 싱어가 주장한 바는 그 이제 동물의 방을 주장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동물들에게도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민주 발전이나 여성권 같은 걸 주장하려면 그것과 일관된 논리로 동물권도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펼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경중이 서로 다르다고 여겨지는 일반적으로는 여겨지는 이런 권리 신장 운동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다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있는 게 따로 있는 만큼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대선 주자한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네. 왜냐하면 구제역이라 그래서 그 동물들을 갖다 다 죽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연 그래도 되는가? 인간도 병 들었을 때 그렇게 죽이든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를 먹는 것도 지금 허용이 되는 나라잖아요. 그걸 갖다 그것부터 일단 폐지해 나간다라든지 점차해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른바 살처분이라는 말 무섭잖아요. 그런 말 자체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 고기를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근데 좀 솔직히 말해서 저도 고기를 완전히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서 먹지는 않지만 이렇게 들어있는 건 그냥 먹어요. 근데 이것도 점점 이렇게 해서 그 사회적 감성이랄까 그런 잔혹성에 대한 사회적 감성, 우리가 먹기 위해서 어떤 생명을 죽인다라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사회적 감성을 넓히게 되면은 굉장히 문화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질문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민님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기 안녕하세요. 은평구에서 온 새 고양이 엄마 김지미라고 하는데요.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저는 한국식으로 줬어요. 뽕식이랑요. 뽕식이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동물에 관한 질문인데요. 교수님이 독일에서 유학하셨잖아요. 근데 독일 그 히틀러가 지금의 동물복지법의 시초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동물을 많이 유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민족성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죠. 사실 이 책에서 제가 지금 잠깐 다루다 만 부분이 그거거든요. 레비나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동물을 인간처럼 취급한다는 게 한편은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거꾸로 뒤집은 게 인간을 동물처럼 취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치가 그걸 해요.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생체 실험이 있죠. 생체 해부 금지, 비비섹션이라 해서 금지시키고 막 이랬는데, 재밌게도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그건 금지시켜놓고 유태인에 대해서는 그걸 했잖아요. 예. 이런 섬뜩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우리가 자꾸 제가 고양이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를 무너뜨려 고양이 중심주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확 뒤집어 버리면 이상한 뜻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부분이고요. 참 그래서 동물 보호론자들한테 굉장히 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죠. 하필 히틀러가 동물보호법을 얘기했고 동물보호법을 그렇게 강하게 제정한 그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는 그랬다라는 것들이 참 설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독일이라고 해서 서구라 그래서 동물을 안 버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정말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은 휴가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그러고 있더라고요. 휴가 가면 그때 버려요. 그래가지고 제일 그때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는 저는 개고기 먹는 걸 그냥 왜 시비를 걸어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네. 독일 유학 가서 딱 보니까 그렇게 나온 애들을 갖다 다 도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덤프 트럭에다 태워서 이거 땅판 데다 갖다 묻는 장면을 딱 나온 거 완전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은 왜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죽이냐. 그래서 그게 유럽에도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있는 거고 민족성 하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물권에 대한 인식, 이해 이런 게 상당히 좀 역사적인 근원들이 서구는 그래도 꽤 오래됐고 한 200년 역사를 이미 가진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그 백정들 있잖아요. 소 백정 한 사람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소를 위해서 죽였지만 이런 마음들이 이 근대화 과정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동물을 수단화하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야 조금씩 그 감성들을 획득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거지 민족성하고는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예, 또 진중권 작가님께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계신 남자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숭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영곤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까 그 대담 하시는 거 들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되게 싫어하시는데 약간 저희 집안이 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권위적인 그런 사람들이 약간 고양이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랑 다르게 고양이는 약간 종속되어 있다기보다는 약간 개별적인 존재 같은 느낌인데, 저도 약간 집안에서
제가 집이 지방인데 잘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 언제 내려오냐? 안 내려와?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니까 좀 약간 부담감이 많이 드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 고양이 개는 좋아하시는데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약간 애들이 지멋대로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약간- 본인을 고양이에 이입하고 네, 여쭤보시는 약간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 고양이 매력을 좀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가끔가다 올라오는 이제 뭐죠 사진들이 올라오잖아요.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 예컨대 네. 고양이 들여오면은 나를 쫓아나겠다고 한 아버지의 현황. 그러면은 그 아빠가 고양이랑 놀고 있는 모습 있죠.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반려동물 키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를 키웠잖아요. 고양이가 소수였는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건 실제로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옛날에는 말 잘 듣는 사람 개처럼. 그다음 고양이처럼 삐딱한 사람들은 우리도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쳐냈잖아요. 네, 네. 사회적으로 환영을 못 받았는데 이게 이제 민주화가 되고 자율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삐딱한 사람들 이게 중심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문화가 생겼대요. 그럼에 네. 따라서 이제 개보다 고양이를 선호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네네. 그래서 독펄슨하고 캣펄슨이 있거든요. 음. 옛날에 이제 독펄슨들은 사회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캣펄슨들은 이제 재수 없다. 또는 이른바 싸가지 없다. 우리나라는 네. 그렇죠. 주민등록증은 안 갖고 다녀도 되는데 싸가지는 항상 소지하셔야 돼요. 이런 문화 속에서 좀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게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풀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캣펄슨들이 이렇게 오는 거고. 네.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강아지가 보면 되게 서운할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강아지도 우리 방송 보면서 어머 왜 이렇게 고양이는 예뻐하는데 왜 나를 대변해 주는 사람은 없어?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평등하게 강아지를 위한 책 한 권 쓰시죠, 교수님. 근데 그건 제가 못 써요.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쓴 건 뭐냐면 이제 야, 네. 이 갯바들아 나와 이거였거든요. 아. 우린 썼다. 갯바들 너희들도 써라. 왜냐하면은 네. 경험이 없잖아요. 개를 좋아하고 정말 그냥 길바닥에서 아 예뻐 이거랑 내가 책임을 지고 밥을 주고 똥을 치우고 네, 뭐 맞아요. 그 병원에 들어가서 건강 체크하고 이러면서 지낸 거랑 완전히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그건 좀 다른 분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수들도 뭐 다 신곡도 내고 발표를 하지만 다이틀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강아지가 만약에 본다고 하더라도 복불복 정도로 생각하겠죠. 예. 그 강영욱 조련상가 훈련상가 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 우리 개. 근데 그분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가가지고 개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 철학이 참 멋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갯바들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실제로 강아지 그래요. 가르치지 않고요. 주인을 가르치죠. 맞아요. 주인을 훈련시켜요. 맞아요. 진짜네. 그래서 그분이 참 철학이 참 그래서 그럼 개의 철학도 나올 때가 됐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TV 책방 북 콘서트를 통해서 강아지를 위한 책 한 권도 한번 기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자전거 탄 풍경 너무 몰입해서 들으시는 것 같던데. 왠지 이렇게 대화한다기보다 이렇게 강의 듣게 되는 듯한 느낌. 그쵸. 약간 몰입하게 몰입하게 되고. 하고 뭔가 받아적게 만들 것 같은 기록이에요. 이제 자전거 탄 풍경의 마지막 무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전에 또 진 집사님께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들려주시죠. 네. 예, 길냥이들 사실 길바닥 다니다 보면 이제 길냥이들 먹이 주다 보면 특히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많이 싸우게 되거든요. 네. 또는 또 꼭 그런 건 아니고 젊은 분들 중에서도 시비 거는 분들이 많은데 같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무단 점거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 모든 동물들이 같이 살던 건데 우리가 무단 점거하고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가능하면은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 그 다음에 더불어 공존해서 살아가는 지혜가 뭘까 그런 걸 짜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고양이를 기르거나 개를 기르겠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장난감이 아니다. 네. 고양이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명언이죠. 새끼 고양이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젠가 고양이가 된다는 것이다. 어렸을 때 막 예쁘다고 이러다가 커지면 이제 버리고 이러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 고양이를 기르거나 개를 기르거나 할 때는 그 애완동물 보듯이 장난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고 얘랑 나랑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나가는 새로운 방식, 삶의 새로운 방식을 같이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물에 대한 사랑도 훨씬 커졌지만 개인적으로요. 네. 그 고양이를 통해서 인문학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 뭔가 참신한 발상에 저는 좀 앞으로 허희 씨나 네. 저나 네. 좀 새롭게 생각하는 네. 그런 연습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우린 다 동물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진중관 교수님의 좋은 말씀 그리고 유쾌한 말씀 재밌게 들어서 보내드리고 싶진 않지만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전거 탄 풍경 마지막 곡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 루비가 사람 나이로 따지자면 30쯤이래요. 예. 설마 1차적으로 30쯤에. 어머 너무 슬프다. 이 노래는 우리 저기 교수님이 좋아했던 노래라고 해서. 네. 교수님 제가 30살이시잖아요. 30 즈음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이게. 네, 30 즈음 노래 들으면서 저희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에는 TV 책방 북소리로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북콘서트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자기만 한 내 가슴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아버지가 좀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집에서 책을 보거나 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생활 같은 건 잘 많이 못 하세요. 그래서 오늘 좀 딸하고 마침 나오니까 뭐 세상 구경을 처음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고양이로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근데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들을 조금 보면은 저희는 승희하자고등학교 3학년이고 이번에 선생님과 함께 북콘서트에 오게 됐어요.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고 독서도 생활기록부에 많이 써놓기도 하지만은 그런 내용 그냥 쓰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책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그걸 통해서 한 단계 좀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저 이런 자리는 처음 와보는데 분위기는 되게 따뜻한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거를 공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도움이 진짜 많이 되고요. 동물이랑 사람이랑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교수님이 아까 계속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계속 이 반경을 넓혀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동물이지만 이 주변에 이제 점차 소외받는 그런 마이너리티들, 그런 소수자들과도 함께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고 역시 인문학은 사람을 위한 학문이 맞구나. 진짜 동물이라는 소재를 통해서도 이렇게 더 넓게 소재를 가져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The thing abou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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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ll make you do some crazy things. The thing abou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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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you know it when you feel it, feel it. The thing abou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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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ll make you do some crazy things. The thing abou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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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you know it when you feel it. And that's the thing about love. Everybody tells us that we are too young for love, but they don't know what it is like to be young and not. Age isn't nothing but a number, and my love lasts longer than the summer. So let's move them haters up out of the way. The thing abou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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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ll make you do some crazy things. The thing abou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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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you know it when you feel it, feel it. The thing abou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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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ll make you do some crazy things. The thing abou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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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you know it when you feel it, feel it. And that's the thing about love. When I think about you, I think of forever. Your love keeps me warm like I'm wearing a sweater. It don't take rocket science to know that my heart belongs to you for sure. And if you are where love is, then I want to go. Oh, the thing about love.